우리 뇌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순진하고 단순합니다. 최첨단 fMRI 스캐너 안에서 인간의 뇌를 관찰해 보면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진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캄캄한 방 안에서 당신이 모니터 너머 최애 영상을 보거나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 당신의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은 어떤 상태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포옹을 받을 때 뿜어져 나오는 행복 호르몬의 수치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뇌는 화면 속의 가상현실과 내 눈앞의 물리적 현실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쉽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다 큰 어른이 나이 값도 못하고 아이돌이나 쫓아다닌다며 혀를 차거나 현실을 도피하고 가짜 세상에 빠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과몰입 환자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당신 스스로도 가끔은 거울을 보며 나 진짜 왜 이러고 살지? 너무 한심하다라며 자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심리학과 뇌과학의 시선으로 당신의 그 행동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다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은 결코 당신을 한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지친 신경계가 그 끔찍한 고독과 상처 속에서 어떻게든 스스로를 살려내기 위해 죽지 않고 버텨내기 위해 찾아낸 아주 눈물겹고 처절한 생존 기제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 오랫동안 안정감을 박탈당했을 뿐입니다. 퇴근길 혹은 하굣길에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지친 뒷모습을 말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 상사나 선배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극도로 예민하게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동료들이나 친구들의 은근한 비교와 잣대 속에서 상처받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단단한 미소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한국 사회라는 숨막히는 거대한 압력 밥솥 안에서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불안감은 당신의 에너지를 뼛속까지 갉아먹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방에 들어와 찰칵하고 방문이 닫히는 순간 그제야 당신은 하루 종일 억눌렀던 숨을 길게 토해냅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작고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당신만의 방공호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날아오는 모든 날카로운 시선들, 폭력적인 평가들, 통장 잔고나 스펙을 묻는 무례한 질문들로부터 당신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심리적 대피소, 그리고 그 캄캄한 방공호 벽에 뚫린 아주 작은 창문 하나가 바로 당신의 모니터 화면입니다. 그 조그만 창문 너머에는 당신을 깎아내리지도 당신의 약점을 들춰내 평가하지도 않는 그저 환하게 웃어주고 다정한 말을 건네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무해한 세상이 존재합니다. 왜 당신은 살아 숨쉬는 주변 사람들을 두고 만질 수도 없는 가상의 인물이나 아이돌에게 그토록 깊고 맹렬한 애착을 느끼게 된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사람에게 너무나 깊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의 애착 이론으로 보자면 이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만들어낸 가장 안전한 형태의 방어막입니다. 현실의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변수와 위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라도 언제든 나를 배신할 수 있고 무심코 던진 날 선말로 내 가슴에 깊은 비수를 꽂을 수 있으며 결국에는 내 곁을 떠나갈 수 있다는 그 깊고 근원적인 두려움. 그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가 당신의 신경계를 항상 경보기가 울리는 과각성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사 사회적 관계, 즉 아이돌이나 가상의 캐릭터와 맺는 일방향적인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이 관계에서 당신은 상처받을 위험성 0%의 완벽한 통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화면 속의 그들은 당신의 옷차림을 지적하지 않고 당신의 연봉이나 학벌로 당신의 가치를 매기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든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든 그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가장 환하고 다정한 미소로 당신을 반겨줍니다.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당신이 지칠 때는 언제든 전원 버튼을 눌러 관계를 잠시 꺼둘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일도 버림받을 일도 없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이 가상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너덜너덜해진 신경계는
그제야 경계태세를 풀고 비로소 깊은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당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에서 나의 노력과 애정이 아무런 조건 없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보답받는 경험은 너무나도 희귀합니다. 현실에서 당신이 쏟아부은 노력은 종종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더 가혹한 평가로 돌아오지만 당신이 최애를 향해 보내는 무해한 애정과 응원은 그 자체로 온전한 기쁨이 되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실 세계에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지의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끔 영상이 끝나고 검은 화면에 당신의 무표정한 얼굴이 비칠 때, 혹은 콘서트장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길에 설명할 수 없는 지독한 공허함과 외로움이 해일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베개 위로 툭툭 떨어지는 그 밤들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캄캄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당신의 진짜 자아가 사실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체온을 가진 누군가에게 이토록 간절히 안기고 싶었다고, 나도 진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사랑받고 싶다고 울부짖는 아주 작고 슬픈 비명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화면 속에 빠져 사는 스스로를 혐오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당신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동안 그 차갑고 혹독한 현실 속에서 홀로 버텨내느라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당신만의 안전한 방공호를 짓고 스스로를 보호해온 당신의 작고 여린 마음에 진심으로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 물에 빠져 숨이 쬐기 직전일 때 그 사람이 부여잡은 것이 진짜 튼튼한 구명조정인지 아니면 썩어가는 널빤지 조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와 신경계는 그 가상의 존재라는 널빤지를 부여잡고 당신이라는 소중한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니 당장 그 방공호를 부수고 억지로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지 마세요. 억지로 휴대폰을 끄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으로 나가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충분히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그 가상의 관계가 주는 온기 안에서 마음껏 위로받고 마음껏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속 배터리가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충전되었다고 느껴지는 어느 좋은 날이 온다면 그때 방공호의 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낯선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창문을 열고 당신의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밤 공기를 느껴보거나 동네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셔보거나 길을 가다 마주친 작은 길고양이와 조용히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경계가 현실 세계도 생각보다 꽤 안전하고 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아주 위대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우주는 화면 밖에서도 아름답게 빛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헛헛함에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 채널로 찾아와 주세요. 여기는 어떤 평가도 잣대도 없이 오직 당신의 상처만을 온전히 안아주는 당신만의 또 다른 안전한 피난처니까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밤은 부디 당신 자신을 꼭 안아주며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